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어제 제가 동영상 올렸습니다. 목요일 날 올렸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연계 동영상으로 생각하시고 지난 동영상 내용을 숙지하신 후에 이 동영상을 들어보시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은 오늘 하여튼 어제와 오늘까지 뭐 제가 일어난 변화들이나 제가 느낀 점들에 대해서 계속 보고 형식으로 계속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동영상 찍기 전에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오늘 무슨 내용을 찍을까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저는 이제 일단은 동영상을 올리는 차원에서 제가 먼저 가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실행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테스팅을 좀 과감하게 하고 세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왠가 하면 이렇게 무리해서 테스트를 하면 제가 몸이 약간 힘들어요, 사실은. 무리해서 테스트를 하면 천천히 가면 뭐 힘도 안 들고 컨디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텐데, 무리하다 보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평상시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좋은 편인데,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점, 어떤 2% 부족한 점, 어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전진을 해보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도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 컨디션이 좋은데 그걸 조금만 방향을 잡고 조금만 바꿔보면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컨디션이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리를 하면 몸이 힘들다라는 거죠. 몸이 힘들고 약간 명현현상적인 뭐 백현상이나 명현현상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면 제가 힘들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뭐 하루 후퇴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길이 명확하다라면, 만약에 이 길을 따라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서울을 갈 수 있다. 이거는 뭐 수십 년 동안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대전을 거쳐서 올라가면 된다. 그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좋아서 뭐 한 150km 달려서 빨리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다 난 급하게 갈 거 없다, 나 자전거로 올라가겠다, 자전거 타고 천천히. 물론 자전거가 고속도로는 못 타겠지만은 하여튼 뭐 자동차로 합시다. 자동차로 그냥 그 평균 속도 한 80km 이렇게 밟아갖고 천천히 올라가겠다. 중간에 가다 휴게소 가서 매 휴게소마다 쉬면서 그러면 뭐 그 여행이 뭐 나름 즐겁기도 하고 여유 있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힘들지 않고. 물론 빨리 가는 것도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닐 텐데, 근데 자동차는 좀 고생 좀 하겠죠. 또 본인도 계속 집중하면서 달려야 되니까 피곤한 것도 있고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뚜렷이 나와 있는 길이라면 그거 누가 못 가겠습니까? 그냥 차분차분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굳이 명확히 나와 있는 길이라면 빨리 갈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근데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100% 명확한 길이다 이렇게 확인이 된 그런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길이 아니고, 일단 제가 먼저 앞서 나가보고 여러분들이 약간 제 경험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판단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공감이 가면 이제 따라 움직이시는 어떤 그런 케이스인데, 일단은 그냥 이건 천천히 가도, 만약에 이게 확실한 길이라면 천천히 가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다리 조작도 제가 어제 올린 동영상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한 5시간 반 정도 다리 조작을 열심히 해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팔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다리 조작이 끝나면 그 위에는 다리 조작은 안 하는데 왼팔 운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하루에 5시간 반 다리 조작을 하면 저는 감당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가다가 중간에 후퇴도 한번 했지만 여러분들이 5시간 반 다리 조작을 계속하면 여러분 좀 견디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보다 더 덩치도 좋고 체력도 좋으신 분들은 감당할 수 있겠죠. 올라오는 피를 왼쪽으로 옮겨 놓는 작업이 가능하다. 또 오른쪽 머리를 올리는 작업이 가능하다. 뭐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복 원리는 우리가 동일한 원리를 갖고 가지만은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젊은 청년일 수도 있고 뭐 60대 70대 장년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몸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어떤 그런 환우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몸에 암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용종이나 뭐 염증 큰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뇌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 다른 거예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이 원리를 따라서 회복 원리를 따라서 어느 정도 강도로 어느 정도 세기로 이렇게 나아갈 것인가를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고 누군가가 제 앞서서 달려가주는 분이 계시다면 뭐 그때그때 상황은 다르겠지만은 다리 조작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다리 조작, 그죠? 그 외에 그 나머지 시간은 모르겠어요.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다리 조작을 가볍게 앞꿈치 뒤꿈치를 가볍게 신경 쓰면서 걸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게 분류를 하자면 수백 가지 분류가 가능해요. 자기가 운동 방침을 어떻게 우리가 매일의 운동을 당신은 스케줄을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스케줄이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죠?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뭐 학생이면 학생, 직장이면 직장인, 가정주부면 가정주부, 뭐 은퇴하신 분은 집에 계신 분은 뭐 집에 계신 분,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운동하는 패턴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체력에 맞춰서 다리 조작을 많이 하면 피가 위로 많이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위로 많이 올라오는데 오른쪽 상체 쪽으로 많이 오니까 올라온 걸 왼쪽으로 이게 옮겨 놓으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다 이거야. 팔 운동을 계속 해야 되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인가 없는 상황인가.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 없다라면요. 이런 전략을 좀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전에 했던 얘기예요. 왼팔, 이 판이 왼팔입니다. 그죠? 왼팔입니다. 왼팔에 어떤 적당한 힘이에요. 센 힘이 아니고. 물론 세게 운동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막 그 운동장에서 세게 운동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기본 행동 패턴이에요. 기본 우리가 24시간 가져야 될 행동 패턴이라는 겁니다. 왼팔을 어딘가를 옆에 벽이든 앞에 테이블이든 밑에 의자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고착화되어 있는 어떤 고정되어 있는 물건이나 어떤 물체가 있다라면 거기를 지그시 아주 약한 힘으로 진짜 한 500g 정도 500g 이거 들어봐야 이거 무게도 얼마 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 정도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도의 힘이 500에서 1kg 정도 1kg도 무거운 거 아니에요. 그죠? 1kg 가벼운 거예요. 살짝 밀어도 1kg예요. 살짝 당겨도 1kg예요. 우리가 생각보다는 체력이 몸이 좋은 거예요. 예? 이거 뭐 물병 이거 살짝 들어도 1.25kg야. 뭐 1.25kg 이거 돌리는 거 1도 아니죠. 1도 아니죠. 그죠? 자, 이 정도의 지팡이를 이렇게 살짝 누르고만 있어도 이게 1kg 넘어요. 1kg 정도 돼요. 살살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팡이가 없으면 회사에 나가 있다 이러면 옆에 벽이나 데스크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컴퓨터 데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옆으로 밀어서 힘을 줄 수 있고,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해야 되고, 약간 뒤로도 당겨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원리를 적용하자면.
살짝 이렇게 내가 생활을 하는데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힘. 그게 500이나 1kg라는 거야. 살짝 밀면서 오른손으로 일하면 돼요. 컴퓨터하고 글씨 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살짝 밀어도 되고. 보세요. 제가 이빨을 닦을 때, 이빨을 닦는 거예요. 왼팔로 이렇게 살짝 밀면서 이빨 닦으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죠? 안 그러면 오른팔을 계속 써버리면 여러분들 오른쪽한테 지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데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손을 이렇게 탁 잡고 살짝 당기고 계세요. 살짝 위로는 하지 말고 뒤로나 아래쪽으로 아주 가볍게 당기면서 식사도 하시고 컴퓨터 마우스도 하시고 수업도 참여하시고 노트 필기도 하시고 또 이거 한참 했으면 또 옆으로 이렇게 싹 당겨도 좋아요. 왜냐하면 옆으로 당기는 건 상관없어요. 옆으로 당겨도 500g 정도 여러분한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힘, 그걸 심지어 자면서도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이게 자면서도 적용해야 된다는 말이, 자, 이거 뭐 여기 하여튼 모래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뭐 꺼내면 되는데 꺼는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누워 있잖아요. 자, 잠깐만 말고 이팔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팔입니까 오른팔입니까? 자, 이팔이 왼팔입니다. 왼팔. 네? 이팔이 왼팔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팔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왼팔입니다. 왼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누우면 모래주머니가 이게 2.5kg거든요. 2.5kg를 이렇게 엮으면 두 개로 하나 되게 만들면 5kg가 돼요. 5kg. 그냥 2.5kg 한 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그 좀 본인이 체격이 너무 크다, 이게 너무 가볍게 느껴진다 그러면 두 개로 엮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눕잖아요. 이게 왼팔이에요. 왼팔. 이렇게 누워서 적당한 거리에 두고 이렇게 주먹이나 이렇게 보세요. 주먹을 이렇게 져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밀 수 있는 쪽. 밀어도 이렇게 이 모래주머니가 이렇게 쑥 안 내려가게끔 적당하게 한 500g 정도의 힘으로 살짝 밀고 있으면 500g. 아주 가벼워요. 아주 가벼워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밀려고 하지만 그건 부담스러워서 잠을 못 잡니다. 잠을 못 자요. 한 500g 정도의 힘으로 적당히 살짝 미는 듯 안 미는 듯, 혹은 뭐 테스트는 해보세요. 내가 요 정도 괜찮다 그러면 이렇게 밀고 자면 좋아요. 밀고 주무시면. 혹은 뭐 이거 하면 너무 답답하다, 근데 이것도 왼쪽으로 옆으로 누우면 잘 밀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그림을 보세요. 옆에 이제 침대 옆에 왼쪽 편에 예를 들어서 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뭐 이런 걸 옮겨놓고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서 또 밀고 있어도 되겠죠. 네? 저는 이렇게 잠자면서 이렇게 가끔 저 잠자리 옆에 왼쪽에 벽이 있거든요. 벽에다가 이렇게 주먹을 지그시 대고 있습니다. 세게 미는 거 아니에요. 세게 밀면 잠 못 자요. 그리고 팔도 아파요. 왜냐면 미는 동안 피가 그 500g 해당되는 그 뭐 용액이라면 500cc 이렇게 들어가고요. 500cc 피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뭐 500cc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뭐 1분당 500cc나 뭐 10분당 500cc가 계속 들어오겠죠. 그 정도의 힘으로 적당히 살짝 누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다리 조작을 하는 만큼 피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왼쪽 팔, 왼쪽 가슴, 왼쪽 겨드랑이, 왼쪽 등짝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가볍게 해주는 거죠. 그죠? 물론 중간중간에는 가서 여러분들이 오른팔, 왼팔로 하는
세트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세트 운동을. 맞죠? 오른팔 뭐 앞으로 4번 밀고 옆에서 4번 당기고 왼팔 위에서 밑으로 뭐 한 20번 당기고 앞에서 뒤로 한 19번 20번 당기고 옆으로 한 20번 밀어주고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1시간에 한 번이든 2시간에 한 번이든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물론 연세가 많아서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 분들은 이렇게 1시간당 10분씩 가서 이렇게 가볍게 살짝 당기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또 중간중간 한 1분, 2분 지나면 한번 한 3번씩 세게 당겨주고. 근데 3번씩 세게 당겨주고 쉴 때는 좀 가만히 살짝만 하세요. 살짝만. 그 계속 세게 당긴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 너무 세게 당기면 불편해져요. 세게 당길 때는 세게 당기는데 나머지 시간에 그냥 살짝 걸치고, 우리가 버스 타고 갈 때 왼손으로 이렇게 손잡이 잡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막 당기고 가면 버스 타고 가는 것도 힘든데 이것까지 당기고 가면 힘들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잡고만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10분짜리 버스 구간을 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중간중간에 차가 덜컹거리니까 콱콱 세게 한 번씩 당겨준다 이런 생각 하시면 되고. 제가 생각나는데 지금 지금 순방향 이런 얘기가 자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방향이 이렇게 좀 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근데 하여튼 방향적으로 달라질 거는 건덕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꾸 구체화 시켜드리고, 혹은 저희 아내의 상황에서처럼 약간 몸이 오랫동안 아프셨던 분들은 이게 온몸의 혈액순환, 특히 다리 쪽이나 창자 쪽이 많은 변형들이 일어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혈관 구조나 창자 형태라는 거는 이제 개실 얘기하는 거죠. 팽창, 개실염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성들 특히 출산 후에 자궁 안에 이렇게 자궁이나 하여튼 이런 쪽으로 방광 쪽에 여러 가지 문제들, 부인병들 앓는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혈관의 어떤 형태 변화나 그쪽으로 자꾸 용종이 잡힌다는 게 그쪽에 혈관이 붓는다라는 거예요. 대장에 용종이 잡힌다. 피가 글로 가서 갇혀서 자꾸 부어오른다라는 거예요. 그 염증성 하여튼 부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복잡하게, 여성들 몸이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겠다 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성들은 좀 약간 단순한 형태의 몸에 힘을 많이 쓰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여성들은 출산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좀 약간은 복잡한 형태의 몸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방향은 정해졌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래 보니까 제가 이렇게 순방향으로 가는 거, 저희 아내도 순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가는 거에 비해서 저희 아내가 가는 게 약간 굴곡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굴곡이.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굴곡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특히 저희 아내가 진짜 다리부터 창자, 또 머리 쪽, 이런 쪽으로 굴곡이 되게 많아요. 예전부터 그런 질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회복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2차 자각 증상, 제가 옛날에는 2차 자각 증상이란 말을 많이 썼거든요. 명현현상들 이런 게 회복되면서도 또 이렇게 창자가 펼쳐진다든가, 또 팽창이 이동한다든가, 혹은 혈관이 변형을 일으킬 때 아프다든가, 신경 압박이 들어간다든가 아파, 그럴 때마다 이제 적절하게 대처를 해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해결책을 못 찾으면 가서 이렇게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는다,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다 필요 없다.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에요.
뭐 침술이다, 또 병원에서 하는 뭐 것들이다. 그 다 뭐 우리가 지혜로 찾아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 방법도 비슷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하여튼 본인이 해결할 수 있으면 본인이 해결하시면 되고, 이 아픈 것도 제가 혈액순환 원리에 따라서 피가 없는 쪽으로 피를 보내주면 피가 많아서 아픈 쪽이 편안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원리를 잘 이용해서 이렇게 해보면 진짜 통증이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진짜 그런 경우는 저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 좀 뭐 오늘 좀 되게 두서없이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제가 맨살을 보여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 뭐 정강이 뼈가 있잖아요. 이렇게 탁 보면, 여기 뼈쪽, 일자로 착 땡땡하게 여기 뼈가 있잖아요. 정강이 뼈 바깥쪽, 바로 바깥쪽에 보면 일자로 이렇게 단단한 근육이 있어요. 단단한 근육.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바깥쪽이에요. 그러니까 몸통 바깥쪽, 정강이 뼈 바깥쪽, 그게 이쪽이죠. 여기 만지면 딱 눌러보면 땡땡합니다. 대부분 사람 땡땡해요. 이제 어린애들은 좀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다리를 많이 쓰고 걸으면 걸을수록 더 땡땡해져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걸 좀 풀어주는 게 좋은데, 저희 아내는 유난히 여기가 엄청 땡땡하고 누르기만 하면 막 아파 죽겠다고 자지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발 씻을 때 이렇게 비누칠해 갖고 좀 마사지도 좀 해주기도 하고, 이래 발차기. 근데 여기에 있는 피, 여기가 막 진짜 아플 수 있어요. 뭐 대부분 사람은 본인이 안 아파 보면 그 뭐 아파봐야 얼마나 아프겠냐 이래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진짜 아픈 사람은 몸서리 쳐질 정도로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가 갇혀버리면, 갇혔다는 건 다리 전체에 순환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피가 적고 여기는 피가 많아. 흐름이 끊어져 버리면, 연결성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흐름이 끊어져 버리면 여기 피가 딱 갇혀갖고 이동이 오도 가도 못하는, 다리가 순환이 안 되어버리는 수가 생겨요. 그러면 점점 더 아파집니다. 이게 터질 듯이 아파집니다. 그 한의원에 가면 뭐 침을 넣어서 이렇게 좀 풀어주기도 하는데, 그게 또 풀어준다고 해서 계속 영구적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고 또 다음날 되면 또 아프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여기가 왜 이렇게 단단한가, 왜 이렇게 뭉친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피가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면서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뒷발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오른발이 뒷발인데, 저는 이제 왼쪽 다리니까 이제 왼쪽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들고 자꾸 차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피가 이렇게 올라올 공산이 생겨요. 이렇게 올라올 공산이 생겨요. 이렇게 차주면. 그럼 여기가, 제 안에는 왼다리 앞쪽 허벅지가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릎을 들어서 이렇게 차주는데, 이렇게 이렇게 들면서 차주고 이렇게 하는데, 방향을 약간 옆으로도 차볼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렇게 단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 아내의 상황이.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시켜봤을 거 아니에요. 다 시켜봤거든요. 단순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막 여기가 아파서 막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옆에 있으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이 방법으로 치료가 됐다, 뭐 회복이 됐다 이런 게 아니고, 효과는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는 건데, 근데 이제 다리 조작을 시켜봤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돼서 이게 다리가 이상하게 좀 복잡하게 꼬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 잘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내가 이렇게 누웠어요. 자, 이렇게 누웠어요. 조금 더 사실적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누웠습니다. 근데 이쪽, 그러니까 이쪽하고 약간 뒤쪽, 정강이 뼈 바깥쪽하고 약간 옆쪽하고 뒤쪽하고 동시에 다 막 좀 아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옆에서 지켜보다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보니까 우연히 이래 보니까 이게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있냐면 이쪽, 이 밑쪽, 오금 요쪽, 요 허벅지 약간 뒤쪽 있잖아요. 아래쪽이 아니고 약간 옆쪽 뒤쪽, 이쪽이 좀 붕 뜨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가 누워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모래주머니에 이렇게 반을 접어갖고 요새 이렇게 끼웠어요. 이렇게 끼우고 한 개로 또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를 옆으로 나란히 더 끼웠어요. 딱 끼우고 있으니까 요것도 조금 높이가 낮은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이걸 500g이라고, 이거 1kg짜리인데 1.5kg짜리인데 500g, 이게 중량이 중요한 거 아니까, 이거 부피가 중요한 거. 이거 조금 더 높여서 이렇게 끼우니까, 끼워 놓고 있으니까 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아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쪽에서 약간 옆쪽 뒤쪽으로 연결성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압박감을 살짝, 그렇다고 뭐 심한 압박감은 아니에요. 다리의 무게로 인해서 이쪽을 살짝 눌러주니까 이쪽이 살짝 연결이 되면서, 이거 그렇게 조금 전에만 해도 그렇게 심하게 아프던 것이 싹 사라지면서 안 아파지는 거예요. 한 1분, 2분 기다리니까 거의 한 7, 80% 이렇게 내려앉는다 그래요. 이게 통증이 사라진다. 또 한 5분 기다리니까 거의 안 아프다. 이렇게. 안 아프니까 또 졸린다. 이거. 사람이 너무 아프면 잠을 못 자죠. 안 아프면 잠이 오거든요. 졸린다 이 말은 몸이 편안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요렇게도 했는데 단순하지 않더라라는 얘기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나. 여러분, 그냥 지금 순방향적인 거는 결정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죠? 거의 결정이 나고 있다. 근데 요렇게 해서, 근데 요 정강이 바깥쪽에 피가 많다 그러면 결국은 올라오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서 있으면 여기에 피가 꽉 있는데 왜 꽉 있냐면 올라오지 못해서 아플 수 있거든요. 이게 원인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 창자 문제로 해서 왼쪽 창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왼쪽 창자가 약간 처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왼발이 뒷발이라서 왼쪽 창자가 힘도 없고, 그래서 누워있을 때 여기 모래주머니를 왼쪽에 500g 올리잖아요. 왼쪽 창자가 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뭔가 왼쪽 다리하고 혈액의 흐름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옛날 허리 디스크도 있었고. 그래, 하여튼 제가 조금 옆쪽에 정강이 바깥쪽에 피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는 잘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연결이 됐으니까. 그죠? 이게 뒤쪽도 아니고 약간 여기 들뜨는, 이게 누워보면 여기 약간 들뜨거든요. 약간 옆쪽 뒤쪽에 약간 보퉁이. 그죠? 근데 요게 왼쪽 정강이 쪽 바깥쪽이 아프니까 혹시 오른쪽에다가 물병을 조그만한 거야, 세게 큰 걸 올려놓으니까 또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큰 걸 올려놓으니까 1.5L짜리를 올려놓으니까 아프대요. 이게 조그만한 거, 이거 250g짜리거든요. 아니 250은 이게 500ml네. 500ml짜리를 뒤집어도 되고 똑바로 해도 돼요. 이게 약간만 힘을 주면 혈액의 흐름이 살짝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즘 정강이 바깥쪽으로 가는 피를 약간 안쪽으로 약간 돌려놓고, 흐름을, 물기를, 그리고 정강이 바깥쪽에 있는 피를 위쪽으로, 그리고 특히 바깥쪽 약간 아래쪽 이쪽으로 약간 소통을 시켜주니까 편해지더라. 그러니까 편해지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일반인 분이라면 저 편해지면 이제 침 맞으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갈 가능성이 높죠.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저는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통증이 안 나타나면 속 편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통증은 그렇게 안 나타나거든요. 물론 창자에서 여러 가지 문제, 가끔씩 뭐 발가락이 막 따끔하게 아프다든가 무릎이 좀 아프다든가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고. 저희 아내처럼 저렇게 심하게까지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저도 뭐 가끔씩 진짜 뭐 1년에 한 두세 번 있을 수도 있는데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결국은 그걸 제가 다 뭐 기도하고 하나님 하셨겠지만 기도하고 다 해결했거든요. 해결했으니까 제가 병원에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좀 침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혈자리를 찾아서 혈액순환을 소통시켜주면 침이 더 빠를 수가 있고, 물론 현대의학은 뭐 혈액 용해제나 이런 거 해서 피가 좀 더 잘 돌 수 있도록 묽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대의학이나 뭐 과거 한의학이나 뭐 과거도 아니지만 현대도 한의학을 쓰고 있으니까 다 유의미한 의미를 갖고 있고, 제가 얘기하는 이것도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일단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실 방법들은 쓰셔야 되는 겁니다. 알면 뭐 돈을 좀 아낄 수 있겠죠. 고생도 좀 덜 할 수 있고. 모르면 저 어깨 많이 아파봤습니다. 뭐 뒷목도 많이 아파봤고, 하여튼 배도 많이 아파봤고, 어떻게 하든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동영상 짧게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분적인 부분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잘 도움 되실 만한 거 자꾸 찾아서 들으세요. 여러분들 놓쳤을 만한, 또 잊어버렸을 만한 것들을 자꾸 상기시켜 드릴 생각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